떨어질 놈은 떨어지고 붙을 놈은 무슨 짓을 해도 붙나 봅니다. 배우자 비자를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D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비자에서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총 13가지인데 일단 입국관리국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비자 심사를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을 보통 4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 잘 들으세요. 배우자 비자 그 4가지 중에서 A, B, C, D로 나누게 되는데 A는 배우자 비자 허가가 가능한 사람을 A라고 합니다. B는 신중하게 심사가 필요한 사람, C는 떨어뜨릴 사람, D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내야 할 사람이죠. 이 중에서 C가 가장 최악이죠. 이 A, B, C, D는 계속 여기 위에 여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위에 올려두도록 하니 설명을 할 때마다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떨어진 배우자 비자는 전국에 통지가 되므로 한번 떨어지면 다시 붙기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오늘 영상 잘 보시고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갈까요? 배우자 비자 떨어진 이유 첫 번째, 교제 기간이 너무 짧다. 일본에서도 위장 결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제 기간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합니다. 너무 짧으면 배우자 비자가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물론 길면 길다고 좋겠죠. 너무 짧아 버리면 위에 B, C, D에 직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니 그러니 길게 사랑하고 연애하시고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비자 떨어지는 이유 두 번째, 사진 등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 라는 것입니다. 입국관리국에서는 사진을 2장에서 3장 정도를 요구하는데 사실 이대로 2장에서 3장만 내실 건 아니시겠죠? 내실 수 있을 만큼 추려서 많이 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2-3장 내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5-6장 사진을 내고 배우자 비자를 받는 게 나을 테니 말이죠. 최근 사진 한 장이랑 처음 만났을 때 사진 한 장, 그리고 첫 여행 사진이라든지 가족 간의 상견례를 했던 사진이라든지 그런 사진을 추려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진이나 증거물이 적으면 위에 있는 B, C, D로 바로 직행이라는 사실 머릿속에 꼭꼭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비자가 떨어지는 이유 세 번째, 너무 큰 나이 차이입니다. 너무 큰 나이 차이를 가진 커플이면 B, C, D로 직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진 등의 증거 자료로 우리는 진짜 사랑이라고 증명이 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는 하네요. 그런데 띠동갑이고 그 이상의 나이 차가 있으면 약간 어렵다고 한다고 합니다. 아니, 사랑에 무슨 나이가 있다고 그러는지 참. 국가도 우리 사랑을 갈라놓지 못하지 않나요? 배우자 비자 떨어진 이유 네 번째, 일본어에 능숙하지 않답니다. 언어 문제는 배우자 비자의 심사에서 혼인의 진실성과 혼인의 지속성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질문서에도 어학력이나 평소에 대화 사용하는 언어는 어떤 것인가를 기재하는 란이 있을 정도입니다. 언어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니까 언어 면에서 불편함이 있을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무언가가 불편함이 생기고 배우자 비자 신청 시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무언가 부부간의 장래에도 불편함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배우자 비자 신청 시 일본어라면 일본어 능력 시험이나 영어라면 토익 등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배우자가 어학 능력을 증명할 수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영어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라고 하시면 배우자가 될 사람과 일본인이 영어 실력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 것도 좋지요. 방금 말한 토익이나 토플 점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비자 떨어진 이유 다섯 번째, 일본인의 수입이 적으면 배우자 비자의 심사에 불리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수입이 혼인의 계속성과 진실성에 양쪽 모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인 남편이나 일본인 아내의 수입이 적으면 바로 BCD로 직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비자 신청에는 부양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최소한의 그 지역 평균 연수입이
이상은 벌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소문입니다. 만약에 도쿄에서 배우자 비자 신청을 하면 도쿄의 부부 연수입이라든지 오사카에서 신청을 하면 오사카 부부의 연수입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점도 있다고 하네요. 일본인의 수입이 적은 경우에는 언뜻 보면 위장 결혼 같은 흔한 패턴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인분께서나 남편분께서 수입이 적지만 우리는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확실하게 입증시킬 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신분으로 일본인 여성분과 결혼할 경우 일본인 여성분이 직업이 없다 하지만 외국인인 나는 직업이 있다고 하였을 때 외국인의 수입이 안정되어 있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배우자 비자 떨어지는 이유 6번째, 배우자 고용의 형태가 매우 불안한 경우입니다. 파견이나 계약사원이나 자영업일 경우이죠. 일본인의 배우자가 파견사원, 계약사원, 아르바이트 또는 자영업일 경우 매우 불리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사원은 안 잘리냐고 하는데 정사원은 파견, 계약, 아르바이트, 자영업보다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입국관리소의 입장입니다. 정말 심사관의 기준에 따라 다 다른가 봅니다. 그리고 자영업일 경우에도 많은 수입을 가지고 있어 사업체 자체가 안정적이고 할 경우에는 세금 신고서 등등으로 일본인 배우자가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또 증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의문점은 만약에 내 와이프가 될 일본 사람이 직장이 없는데 어떡하지 할 경우도 만약에 여러분 남자분께서 확실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다면 문제가 크게 되지 않습니다. 아까 5번째 때랑 같은 이야기겠죠. 이렇게 배우자 비자가 떨어지는 첫 번째 이유에서 6번째 이유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7번째부터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무조건 이 모든 것을 지켜야만 통과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운에 맡기지 않고 안전하게 확실하게 배우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 저러지 않아도 배우자 비자 나왔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물론 운이 좋다고 봅니다. 정말 저는 모든 조건이 좋았는데도 떨어지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떨어질 놈은 떨어지고 붙을 놈은 무슨 짓을 해도 붙나 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싫으셨다면 싫어요 그리고 구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파티 같은 하루 되세요. 안녕.